바쁜 현대인을 위한 5분 만의 책 읽기. 아중이가 요약해드립니다. 오늘 책은 초고령 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입니다. 1. 책과 저자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고령 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김웅철 저자가 썼으며 그는 일본에서 30여 년간 활동한 시니어 트렌드 연구자이자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입니다. 일본 대학연구원, 언론사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을 거쳐 현재 지방자치 TV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현장 경험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의 고령화 현상과 은퇴자들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왔습니다. 이 책은 2024년 11월 부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30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대량 은퇴 현상도 10년 이상 앞서 경험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곧 마주할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 책 주요 내용 및 요약. 책은 일본의 은퇴 선배들이 겪은 실제 경험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저축보다 더 중요한 금전 감각. 은퇴 후에는 단순한 저축보다 돈을 다루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많은 은퇴자들이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에게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사용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한데 저자는 이러한 관습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은퇴 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치가 아닌 자기 개발과 정신적 풍요를 위한 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례. 일본에서는 은퇴 후에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 재취업하려면 명함을 버리고 계급장을 떼라.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면 과거 직장의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일본의 은퇴자들이 우리 회사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장 가치를 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슬로우 창업이라는 개념도 소개합니다. 이는 고수익보다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창업 형태로 일본에서는 애완견 산책, 대행 서비스 같은 소규모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은 로 리스크, 로 리턴 전략으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공합니다. 핵심 사례로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슬로우 창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한 은퇴자는 평생 취미였던 도자기 제작을 소규모 공방으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3. 제3의 인간관계를 맺어라. 은퇴 후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부부관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서서히 소원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제3의 인간관계, 즉 취미,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인연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용도별 파트너십 개념은 흥미로운데 이는 특정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 클럽,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사례로 일본의 한 시니어는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고동력을 키워라. 은퇴 후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독을 견디고 즐길 수 있는 힘, 즉
고동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혼밥, 혼카페 등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자는 고독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일본의 한 은퇴자는 매일 혼자 산책을 하며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5. 지병과의 공존법, 나만의 건강법 찾기.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 외에도 손작업과 같은 세심한 활동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리어 프리 주택 구조가 오히려 노인의 신체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역설적 주장도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 사례로 일본의 한 고령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손작업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 자극을 통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3. 맺은 말. 이 책은 단순한 은퇴 준비서가 아닙니다. 일본의 초고령 사회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은퇴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대비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 인생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